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예학술제에서 전상일, 이재혁, 김건영 교의 발표를 맡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김건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내용의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아이디어를 구성한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에 사용한 부품, DL502의 작동 원리 및 시연 동영상을 차례로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작품의 배경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기술적으로 아무리 획기적인 제품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제품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 것을 첫 번째 제작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가 매우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물건이 조금이라도 감염성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고, 이것을 작품 제작의 두 번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두이노의 다양한 센서들과 부품들을 이용해 아두이노가 없었다면 만들기 힘들 만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녹아든 제품을 만들 것을 세 번째 제작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제작 기준을 토대로 고민한 결과, 저희는 DL50이라는 비접촉식 도어락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제품인 DL502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DL502를 만든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고안했던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접촉 도어락을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본 결과, 패턴을 입력받아주는 전면부와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작동시켜주는 후면부로 구성하여 어느 현관문에서든 탈부착이 가능한 도어락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여 제작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사진은 왼쪽 후면부, 오른쪽 전면부 총 2개로 구성된 탈부착식 형태의 결과물 사진입니다. 이제 DL502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L502의 주요 장점으로는 감염성 질병 예방, 높은 보안성, 인식의 정확성이 있습니다. DL502는 비접촉식 도어락으로 타인과의 간접 접촉을 방지하기 때문에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체의 표면에서 최장 28일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지지만 접촉을 통한 감염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어락은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DL501을 사용한다면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입력의 흔적이 남지 않아 기존 도어락에 비해 암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더 높은 보안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 도어락은 다른 센서나 부품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패턴 입력 형식의 도어락을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른 인식 방법들과 비교해 DL502가 갖는 장점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문 인식, 홍채 인식 등 패턴 인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비접촉식 생체 인식 센서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식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문 인식의 경우 계절에 따라 지문의 갈라짐, 다한증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음성 인식의 경우 목이 쉬거나 감기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목소리가 달라진다면 인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이나 홍채 인식의 경우 조명 또는 빛의 각도에 따라 인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 인식의 경우 사용자가 패턴만 잘 입력한다면 인식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인식의 정확성 덕분에 한 번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편리성까지 갖추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생체 인식 방식의 단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 인증 방식은 지문, 홍채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비밀번호의 유출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로도 이어지고 심지어는 범죄에까지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 정보가 훼손된다면 다시는 그 생체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제품에 사용된 주요 부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작에 사용된 센서 및 부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패턴을 암호로 인식받기 위한 핵심 부품으로서 총 10개의 초음파 센서가 사용되었습니다. NRF 센서는 아두이노 전면부와 후면부 사이에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부품으로서 전면부, 후면부 각각 1개씩 사용되었습니다. HC06 블루투스 센서는 아두이노와 스마트폰과의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한 부품으로서 전면부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작동 원리 및 시연 동영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품 전면부 오른쪽 하단부를 보면 초음파 센서가 한 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 센서는 사용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암호 패턴을 입력하고자 할 때 장치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초음파 센서의 일정 거리 안으로 손을 갖다 대면 문 중앙에 있는 9개의 초음파 센서가 거리 인식을 시작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 패턴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패턴을 입력할 때 최소 거리에 있는 초음파 센서의 인덱스 번호들을 순서대로 인식받아 암호 입력 배열에 저장합니다. 이때 한 초음파 센서가 인식을 성공하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초음파 센서는 비밀번호 인식에서 제외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작성한 코드는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패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를 다 입력한 후 패턴 입력이 끝났다는 것을 장치에 알려주기 위해 전면부 오른쪽 하단부에 위치한 초음파 센서에 손을 가져다 주면 패턴 입력이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미리 설정해둔 암호와 사용자의 입력 패턴을 비교하고 암호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입력한 패턴이 암호와 일치한다면 LCD에 오픈을 표시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fail을 표시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후 문이 열리는 동영상입니다. 비밀번호는 1236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전면부 하단에 손을 갖다 댄 후 패턴 형식의 비밀번호가 입력되고 다시 오른쪽 전면부 하단에 손을 갖다 대면 문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면 LCD에 오픈이 뜸과 동시에 NRF 센서를 이용해 후면부에 신호를 주어 서브모터가 작동하여 기존의 도어락에 있는 문 열림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전면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받은 후 후면부에서 서브모터가 작동하여 문이 열리는 동영상입니다. 서버모터가 정상 작동하여 도어락 버튼이 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DL502 어플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두 개의 메뉴 버튼 중 Change My Password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이는 제품의 고유 번호를 입력받는 창입니다. 제품의 고유 번호란 이 제품의 사용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로그인 아이디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제품의 고유 번호를 입력하고 바꿀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합니다. 만약 두 번째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 또한 일치한다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뜨고 스마트폰과 아두이노의 블루투스 연결을 허용해주면 아두이노에 변경된 비밀번호를 샌드 버튼을 눌러서 아두이노에 송신해줍니다. 이를 아두이노가 수신을 해서 비밀번호를 변경시켜주고 LCD판에는 패스워드 체인지가 뜨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과정으로 DL502 어플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동영상입니다. 바꿀 비밀번호는 147입니다.
LCD판에 패스워드 체인지가 뜨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앞의 동영상에서 변경된 비밀번호인 147로 문이 열렸는지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바꾼 비밀번호로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센서의 고장으로 사용자가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플을 이용해 비상 오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플에서 이머전시 오픈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비밀번호 변경 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아두이노를 블루투스 연결을 하여 아두이노의 비밀번호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아두이노가 수신을 받아 암호가 일치한다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비상 버튼을 눌렀을 시 동영상입니다. 영상처럼 어플만으로도 비밀번호를 송신해 LCD판에 오픈이 뜬 후 문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예학술제 전상일, 이재혁, 김건영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